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병력이라는 것은 천황폐하께옵서 내리신 여간한 큰 은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어린애였지만 이제는 다 성장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총과 칼을 메고 전장에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전장에 나가는 이상 황은에 으그러짐 없이 충용하고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혜택에 보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5월 23일 대표적 친일 잡지인 초강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나온 징병과 반도 어머니의 결의의 내용입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승만 정권 당시 2인자로 군림했던 이기붕의 부인이자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의 어머니인 박마리아입니다. 1909년 강릉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박마리아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춘수 목사의 가정부 일을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정춘수 목사의 도움으로 1919년 개성의 호수돈 여자고등보통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24년에는 이화 여자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했고 영문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이화여전 시절 4년간 판장을 하면서 작은 영웅이란 뜻의 소영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활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화여전 선교사 아펜젤러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1932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그녀의 경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국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YWCA에서 활동하였는데 1934년부터 1940년 8월까지 서기, 1940년 8월부터 1941년까지 연합의원을 지냈고 해방 후 1947년부터 52년까지 YWCA 서기로 1952년부터 1960년 사망 때까지는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문제는 1938년경부터 YWCA가 점차 친일 행보로 취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애국 여성들은 YWCA 활동에서 빠져나왔지만 박마리아는 모윤수, 김한란, 고한경 등과 함께 적극적인 친일 행보를 걷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과 관련 일본 침략을 지원했고 1942년 친일단체인 조선임전 보국단에 가담했으며 각종 간담회에서 징병제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잠깐 귀국 직후로 다시 돌아가며 이화여전에서 잠시 교단에 섰던 그녀는 유학 시절에 만났던 10살 연상의 이기붕이 귀국하면서 재회하게 되었고 그리고 1935년 그와 결혼하였습니다. 둘 사이엔 이남 1녀를 두었는데 딸 이강인은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이기붕은 미국에 있을 당시 3일 신보의 편집을 맡으면서 이승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한국에 돌아온 이후 그는 사무담당 비서,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권력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경쟁자였던 이범석을 민족청년단 계열 숙청과 함께 제거하면서 당권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고 이듬해 국회의장과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량미달의 이기붕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불린 박마리아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붕은 박마리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승만보다 늦게 한국에 들어온 부인 프란체스카는 제일 먼저 당시 이승만을 수발하던 여성 정치인 임영신을 도남장에서 몰아냈습니다. 당시 임영신은 도남장을 들락거리면서 이승만과 불륜관계라는 소문까지 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박마리아였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프란체스카에게 영어가 유창한 박마리아는 비서 겸 한국어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더없는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기붕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고 이와 함께 박마리아의 위치도 여성계와 정계에서 부상했습니다. 1949년 4월 대한부인의 서울시 본부 창립식에 창설위원으로 참가한 박마리아는 스스로 부회장을 자천해 선출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이화여대 물리대 학장, YWCA 회장직에 오르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면서 이기붕은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1951년 6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기붕은 미국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부인인 박마리아는 자신의 제자들인 이화여대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미군들 앞에서 팝송을 부르게 강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접대보 수준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범석 등과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확실한 2인자가 된 이기붕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 이런 상황에서도 박마리아는 여성으로선 최고 정점에 도달합니다. 당대 최고의 조직력을 갖춘 대한부인의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부총장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권력의 정점이나 다름없었지만 박씨의 욕망은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와도 같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전처인 박성성과 사이에 봉수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미국 체류 시절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고 이승만은 그 아들을 늘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마리아는 이것을 이용해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장남 이강석을 1957년 3월 26일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 양자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상징되는 1960년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는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단체를 선거활동에 동원하였습니다. 1959년 7월 대한부인의 전국대회에선 자유당의 정부통령 후보인 이승만과 이기붕을 전면 지지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박마리아의 정치적 술수는 최고조를 이루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정치행동부대화에 반발한 대한부인의 최고위원 임명신이 부통령 출마를 선언하자 박마리아는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부통령의 이기붕 선생을 그리고 임명신의 출마는 반동행위이다라는 성명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로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발한 마산의교와 4.19로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4월 19일 오후 2시 군중들은 서대문에 있는 이기붕의 집으로 몰려갔고 이기붕 일가는 급하게 육군 제6군단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이틀 후 다시 서대문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군중들이 몰려오자 이기붕 일가는 옷과 신발도 제대로 못 갖춘 채 집차를 타고 다시 육군단으로 도망갔습니다. 4월 26일 육군단에서 경무대로 자리를 옮겼고 4월 28일 새벽 5시 40분 5발의 권총소리와 함께 이기붕 일가 즉 이기붕, 박마리아, 이강석, 이강옥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의 양자이자 장남인 이강석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차례로 죽이고 스스로 연속 2발을 쏘아 자살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